1997년의 겨울은 유난히도 차갑고 혹독한 기억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해 겨울, 마치 예고 없는 폭풍처럼 갑작스럽게 대한민국을 덮쳐온 거대한 그림자가 있었죠. 바로 국가부도 위기, IMF 외환 위기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엄청난 시련이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 안온했던 삶은 한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했고 내일의 희망은 막막한 불안감으로 바뀌는 듯 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가족의 미래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감 앞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막막한 절망 앞에서 우리 사회는, 그리고 우리 개개인은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단순히 과거의 경제 위기를 회고하는 것을 넘어 이 이야기는 그 시절을 살아낸 우리 부모님 세대의 생생한 기록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삶의 방식을 바꾸고 어떤 지혜를 발휘하며 그 거대한 파고를 이겨냈는지에 대한 깊은 울림을 담고 있죠. 지금 우리가 마주한 불확실한 시대에 그들의 경험이 던지는 깊은 통찰과 실천적인 교훈을 함께 발견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과거의 지혜가 현재의 우리에게 어떤 나침반이 되어줄지 함께 그 시간을 되짚어보는 여정을 시작해볼까요? 1997년 말, 한국 경제에는 분명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뭔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지만 그 규모와 속도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죠. 경제 지표들은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일상에 매몰되어 그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외환위기라는 이름의 거대한 쓰나미가 대한민국을 덮쳤습니다. 국가의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고 화가 고갈되어 더 이상 국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마치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듯 평화로웠던 일상은 순식간에 혼란과 불안의 도가니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위기는 사회 전반에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것은 기업들이었습니다.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수출길이 막히면서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던 대기업들조차 하루아침에 도산하는 사태가 줄을 이었죠. 굴지의 기업들이 문을 닫고 수십 년간 쌓아온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모습을 보며 많은 이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곧바로 평범한 가정을 덮쳤습니다. 기업의 도산은 곧 대규모 정리해고로 이어졌고 수많은 가장들이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평생 직장이라 믿었던 곳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이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가게 경제는 순식간에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출금 상환은커녕 당장 먹고 살 돈마저 막막해지는 상황이 흔해졌죠.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지자 평범했던 중산층 가정들도 하루아침에 생계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학원비는 물론 식탁에 오르는 반찬 하나까지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가정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사람들은 내일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거리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늘어났고 밝았던 사회의 분위기는 침울하고 어두운 그림자로 뒤덮이기 시작했죠. 경제적인 충격은 곧 심리적인 불안감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고 사회 전체의 막막함과 무기력함이 팽배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쏟아지는 기업 도산 소식과 해고 기사가 이어졌고 사람들은 저마다 다음은 내 차례가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국가적 위기 앞에서 과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누구도 답을 알지 못하는 듯했죠. 평범한 개인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에 휩싸였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은 오히려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이처럼 1997년 겨울은 우리에게 깊은 상처와 함께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한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1997년 겨울,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깊은 상처를 마주했지만 마냥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 우리 국민은 놀라운 저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죠. 절망의 끝에서 한 줄기 빛처럼 피어난 것은 바로 우리라는 이름의 공동체 의식이었습니다.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이 위기를 헤쳐나가려 했던 역사적인 순간들이 펼쳐졌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움직임은 단연금 모으기 운동이었죠.
온 국민이 자발적으로 집안의 금부치들을 들고 은행 앞으로 향했습니다. 결혼 반지부터 돌반지, 심지어는 할머니가 물려주신 금비녀까지 각자의 소중한 추억과 이야기가 담긴 금들이 나라를 위한 희생으로 모였습니다. 그저 단순한 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미래를 지키고 무너져가는 국가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국민들의 뜨거운 염원과 자존심 그 자체였죠. 금은방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은 단순히 금을 내놓는 행위를 넘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비장한 결의와 희망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이러한 범국민적 움직임은 일상생활 속 살림의 지혜로 이어졌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가진 것을 아껴 쓰고 나누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자나바다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었죠. 닳고 낡은 옷은 버리는 대신 정성껏 수선해 입었고 식 대신 집에서 직접 요리하며 한 끼 식사의 소중함을 되새겼습니다. 아이들의 장난감이나 학용품도 서로 물려주고 교환하며 절약이 단순한 궁핍이 아니라 지혜로운 생활 방식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가진 것이 부족하더라도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고 돕는 연대감을 통해 위기 극복의 실마리를 찾아 나갔습니다. 위기는 또한 개인과 가정의 실질적인 변화와 적응의 시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소비 습관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허영심을 버린 채 오직 필수적인 것들에만 집중하게 되었죠. 가계부를 꼼꼼히 적으며 지출을 통제하고 할인 쿠폰 하나에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사용했습니다. 한때 유행처럼 번지던 명품이나 수입품은 사라지고 국산품 애용과 절약이 미덕으로 자리 잡았죠. 새로운 직업을 탐색하거나 퇴근 후에도 부업 전선에 뛰어들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들의 모습도 흔했습니다. 낮에는 직장에서, 밤에는 대리운전이나 배달 일을 하며 두세 개의 직업을 소화하는 이들도 많았고요. 자녀 교육 방식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비싼 사교육 대신 집에서 부모가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도서관을 찾아 함께 공부하며 가정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절약의 중요성을 몸소 가르치며 작은 것에서도 만족을 찾고 감사하는 삶의 태도를 심어주려 노력했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작은 성취에서 오는 만족감을 느끼며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은 우리 사회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팍팍한 현실 속에서도 가족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미소 짓는 법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IMF 외환 위기는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귀한 교훈과 유산을 안겨주었습니다. 위기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경제적 절약을 넘어 삶의 진정한 가치와 우선순위를 깨닫게 되었죠.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휘된 강한 회복 탄력성과 공동체 의식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자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온몸으로 체득한 살림의 지혜는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이 되었고요. 어떤 거대한 위기 앞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작은 실천과 지혜,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반드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시 마주하고 있는 여러 경제적, 사회적 불확실성 속에서 25년 전 IMF 위기 당시 우리 부모님 세대가 보여주었던 살림의 교훈과 한 걸음씩 나아가는 지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과거의 지혜는 현재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며 어쩌면 미래를 향한 가장 확실한 나침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시련 속에서 빛났던 인류의 지혜를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